자, 12번부터 물권 변동과 관련된 거고, 뭐, 이 12번 우리 넣지 않은 거죠. 계약이 되고 등기를 이전해 준 후에 그 계약이 실효됐다. 계약이 실효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원인행위가 실효됐다는 말 나오죠. 이렇게 원인행위가 실효됐다고 매매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행위를 말해요. 이 원인행위란 말은 등기와 같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나 채권행위를 말하죠. 이게 실효가 되면 뭐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물권행위, 즉 등기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여러 차례 나온 거죠. 12번 옳은 지문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번은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따라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3번 X가 되죠. 그 밑에 마찬가지죠.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다음에 서류를 유지해서 을 등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불법 말소니까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14번은 이중등기와 관련된 거죠.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보존등기가 있어. 갑 명의로 된 보존등기가 있는데 여기에 기초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롭게 보존등기를 만들었어. 이중등기, 중복등기죠. 그렇죠?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까. 자, 15번은 가등기고요. 아주 잘 나오죠. 가등기도. 자, 가등기가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등기와 본등기가 되어 있면 순위가 소급하고 그 사이에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죠.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본등기하기 전에 병의 저당권이 등기가 됐어. 그 다음에 을의 본등기가 돼버렸어. 순위가 소급하죠. 그럼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몇 번 저당권? 병 저당권 직권 말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15번 갑명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있으노. 갑이네요. 갑명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있으노 을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의 가등기한 본등기가 됐을 때 갑의 저당권이 1번, 을의 저당권이 2번. 갑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죠. 을의 저당권이 직권 말소되는 것은 아니죠. 저당권은 등기 순서에 따라서 병존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16번, 그래서 15번 X가 16번, X토지에 관해서 갑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보존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의 명의로 다시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순서대로. 전형적인 가등기 사례죠. 이때 가등기한 본등기, 첫째 누굴 상대로 청구? 갑을 상대로 청구. 두 번째 본등기하면 제3자 등기는 어떻게? 직권말소. 세 번째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부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청구한다. 본등기하면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하지만 소유권 취득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딱 그 정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등기만 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했지요. 추정력도 없고요. 갑이 팔아먹는 걸 저지할 수도 없죠. 제3자에게도 직설이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존 등기가 하나 더 돼 있다. 근데 이게 선보존 등기다. 후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지 않은 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한다. 가등기인 채로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6번의 세 번째 줄. 만약에 정명의로 중복된 보존등기가 맞춰졌다. 이때 정등기가 설령 무효를 하더라도 후등기로서 을은 본등기하기 전에 그 정의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조심하시고. 17번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고요. 18번 가등기 을은 요 가등기권과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된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죠? 팔아먹을 수 있죠? 그리고 정은 가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야 하는데 순위가 같아야 되니까 부기등기로 넘겨받아라. 2의 1 이런 식으로. 이걸 가등기를 한다. 28번 X. 갑소유 땅의 을명의로 가등기가 된 을이 팔았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 이렇게 되겠죠. 19번 나왔죠.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을 때 을은 본등기를 갑에게 청구하라. 제3자 병이 아니라 갑에게 청구하라. 19번 X. 참고의 사례로 정해져 있죠. 갑소유 땅의 을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다. 1번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언제부터? 본등기한테 취득. 그 다음에 을의 가등기 후 병에게 넘어갔다. 을의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다. 을은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요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요 사이에는 병이 소유자였던 거죠. 을의 가등기, 병의 소유권 등기, 을의 본등기. 순위만 소급하고 소유권은 요때부터 취득하니까 요 사이에는 병이 소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부당히 득반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참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 자, 20번은 이제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거죠.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다. 원칙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한다. 다만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 중간생략 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는데도 등기가 됐어. 유효라 그랬죠 일단. 그래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근데 전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참고를 보면요. 갑과 을이 합의를 했고요. 을과 병이 합의했어요. 그럼 전원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갑이 나중에 동의를 안 해줘요. 나는 합의해 준 적 없다라고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설령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다.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간생략 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째 보니까 갑의 동의가 없다고 돼 있죠. 없으니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21번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를 양도하고 통지하더라도 다시 누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갑, 을, 을병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지요. 됐습니다. 자주 나오죠. 22번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대금을 안 준다? 인상된 대금을 안 준다?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거절할 수 있다. 22번 X. 2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할 수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24번은 추정력과 관련된 거죠. 일단 뭐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유자 갑으로 등기돼 있다. 갑은 소유자다. 매매나 증여를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을에게 넘어갔다. 매매가 있었다. 경매 절차 적법하다. 권리 추정되죠. 등기 원인 추정되죠. 저당권 등기돼 있으면 뭐도 추정돼요. 채권의 존재,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농지취득자 규정임을 갖췄다. 대리인이 신청했다. 대리권이 있다.
이런 게 등기 추정력의 물적 범위죠.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했어요. 또 사람, 특히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되니까 주장할 수 있죠. 이전의 경우 문건 변동 당사자사에서도 얼마든지 추정력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24번 원인과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이 될 것이고요. 25번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명의자 을은 전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된다. 따르고 참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제3자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 잊지 말자. 따라 참고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 중에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걸 좀 조심하시자.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다. 이런 추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 사실이 증명됐어. 보존 등기 명인과 원시 취득자가 달라. 그럼 당연히 보존 등기 명인은 원시 취득자다라는 추정은 깨지겠죠. 그렇죠? 자, 이때 원시 취득자가 두 가지 있죠. 건물 신축한 사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자가 갑이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토지 보존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소유자로. 그럼 추정력 깨진다. 또 보존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 소유자는 판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 보존 등기 명의는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도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판 적 없다, 샀다. 둘의 주장을 합치면 원시취득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추정력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져. 하지만 무슨 특별조치법 상의 등기가 있어요. 이 특별조치법상의 부동산 등기법 말고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요. 뭐 법에 따라서는 증인을 2명 세워야 되고 뭐 이런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등기법상 단순한 등기 신청 서류만 갖추면 등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등기법상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 사실 증명만으로는 깨지질 않아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상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취득자가 다르다. 이것만 갖고는 추정력이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 깨지냐. 이 등기 자체가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위증을 했거나 등등에 의하여 이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등기법상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이 있다고까지 잊지 마세요. 26번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럼 추정력은 깨져요. 하점 밑에 참고. 전 소유자가 죽은 이후에 무슨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가 됐다. 원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 신청 날짜가 갑 사망 이후 날짜라면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죠. 그럼 추정력 깨진다 했어요. 그게 등기법상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이것만으로 깨지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지게 됩니다. 구별하자. 일반 등기법상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27번은 이것도 자주 등장하죠. 예컨대 저당권자 을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게 말소가 됐다. 말소가 됐다는 건 권리가 소멸했다고 추정이 된다.
이게 추정이에요. 말소 등기 추정력이에요. 그런데 불법 말소 이미 증명됐다. 그럼 추정은 깨진다. 그렇죠? 따라서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7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 불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진다. 그렇죠? 권리 소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은 이것도 좀 조심해서 이해, 암기해 두시자 그랬어요. A 토지, 소유자, 갑으로 등기. 근데 만약에 이게 무효다라고 한번 생각, 무효인 경우. 하지만 등기부에는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A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은 등기부를 떼볼 테고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다? 갑으로 되어 있다. 요 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문제는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등기 내용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보통은 모르고 있겠죠. 자, 이때 모를 때 두 갈래로 가게 된다. 갑이라고 칭하는 자를 만나서 교섭을 하고 있다. 갑의 말만 믿고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된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설령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조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 과실이 있다.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했죠. 하지만 조사를 다 했어. 등기부 조사했고, 신분증 조사했고, 인적사항 일치 여부 확인했고,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과 지금 내 앞에서 갑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놈의 얼굴까지 확인을 했어. 다 일치해. 그럼 당연히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뭐도 없다. 과실도 없다. 믿었다.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믿는 거라 그랬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 등기가 유효라고 왜 믿어? 조사를 다 했어. 그랬더니 일치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죠. 선의 무과실. 그래서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다. 그 등기 내용을 신뢰. 그 등기 내용을 신뢰한다는 건 내용이 유효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 다 했으니까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죠. 조사 안 하면 과실 있는 거. 그리고 내용 자체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돼 있다. 이거는 당연히 등기부를 떼봤을 테니 알고 있는 걸로. 그렇죠? 무효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 그 객관적 사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내용 신뢰 무과실, 내용 조사하지 않았다 과실이 있다. 내용 자체는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28번을 보니까 믿고라는 말이 있지요. 신뢰죠.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과실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9번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인 게 있고 물권적인 게 있죠. 채권적인 건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권적인 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원인 행위가 실효가 돼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되돌아왔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에요. 뭐하고 뭐가 있죠? 말소 등기 청구권하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근데 시험에는요,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이란 말은 쏙 빼고요. 쏙 빼고 매매계약 따위가 취소되었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고만 나와요.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이란 말은 쏙 빼고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럼 뭐다? 물권적이다. 네, 물권적이다. 잊지 말고. 요거 써주면 참 좋은데 안 써줘요. 구별하자. 그래서 29번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30번은 무효등기 유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 된다 그랬죠. 하나가 표제부 유용이죠. 그래서 30번 멸실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이 있었고요. 여기 등기부가 있었어요. 근데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 지었어. 그런데 기존 건물 표제부를 바꿔서 유용을 했어. 그리고 그 등기에, 그 부동 등기부에 저당권자가 등기가 됐어. 그리고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이게 경락이 됐어. 경락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단 말이죠. 등기부 자체가 무효니까 거기에 저당권 등기도 무효고 무효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니까 경매도 무효다. 따라서 경락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30번이죠. 오른쪽 세서를 보세요.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에 새로 건축한 건물의 변동 등기를 멸실된 건물 등기부에 했다. 이런 거. 저당권 같은 거. 그 등기 자체가 무효죠. 따라서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초해서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31번. 자, 등기 여부와 관련해서 특히 등기가 필요한 게 두 개는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점유취득서하고 이행 판결하고. 이행 판결이 뭐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이 원고가 되죠. 이 원고가 승소했어요. 그럼 판결문이 뭐라고 나온다? 등기를 이전 하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따라서 매도인은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등기를 이전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1번 매수인들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이 설령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면에 32번 공유 토지 분할 판결 이건 형성 판결이죠. 등기 필요 없다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분할 소송 중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 이때는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분할 판결은 등기 불효, 조정 성립은 등기 필요. 이렇게 되죠. 등기 불효, 등기 필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 32번 옳은 질문이고요. 참고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국유농지를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3년에 걸쳐 완납하게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완전히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출제가 입이 됐죠. 등기 필요한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또 34번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됐다. 건물전세권은 어떨 때 법정갱신되죠? 건물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았을 때 갱신되죠. 조건은 전 전세권과 동일하죠. 기간은 정함이 없지요. 따라서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기존 등기부에는 존속기한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데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니까 당연히 이 존속기간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게 말소가 필요하냐 말이지.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법률 규정이 한 갱신이니까. 이거 말소하지 않아도 이미 건물 전세권은 변경된 거고 갱신된 거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이런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34번 X.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자 들어간 건 등기 필요 없다. 반면에 33번은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A 토지가 있는데 이게 미등기 토지야. 근데 토지 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 매매를 원인으로. 어른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매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이름은 뭐부터 하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비슷한데 A 토지인데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된 땅이야. 근데 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아직 등기부는 확인 안 했어요. 등기부는 확인 안 했고 대장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존 등기는 대장을 기초로 보존 등기를 만들죠. 하지만 권리 이전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작성하죠. 그렇죠? 등기법에서 공부하셨죠? 보존 등기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작성하고 권리 변동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기록해요. 그럼 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미 등기부에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을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인도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으면 뭐도 받은 거다. 인도. 그 다음에 대장이 이렇게 됐다. 등기부에 되어 있으니 이렇게 됐겠지. 따라서 을은 그 무렵 소유권도 취득한 걸로 보고 인도도 받은 걸로 보고 이렇게 되겠죠.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는 것하고 구별하자. 그러면 33번에 이렇게 돼 있죠.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라고 돼 있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토지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거 말해.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왼쪽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최초 소유자 명의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왼쪽 거죠. 그렇죠? 뒤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하 이건 미등기 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된 땅에 대해서는 등기된 토지 대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른쪽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토지 대장상 이렇게 나오면 왼쪽 거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3번 옳은 지문이 되겠죠? 35번 아까 봤죠?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36번은 혼동인데요. 혼동은 이제 사례로 나오는 게 꽤 많고요. 이제 그 사례 판례에서는 요게 판례죠. 임차권, 소유권 취득했다. 당연히 임차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원래 채권과 물권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하지만 소유권과 임차권의 혼동이 일어나니까 이건 소멸한다고 해서. 두 번째, 임차권이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그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결론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부동산의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후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계속됐을 때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에서 판례는 요거가 나와요. 잘
잘 나오죠?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물건 총론과 관련된 판례고, 그다음에 강론은 점유권, 뭐 소유권 이게 많은데, 일단 점유권은 조문 잘 기억해달라 그랬죠? 조문? 우리 다 외우고 있죠? 아니, 맨날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외워야지. 언제까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 거예요? 앞으로 외울 거죠? 외워야 돼. 점유권은 일단 조문을 외운다는 전제에서 몇 가지 판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좀 확인해 보자. 첫째, 점유라는 건 물건을 사상 지배하는 거다. 192조에 보면 물건을 사상 지배한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죠. 또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아예 조문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이때 사실상 지배란 말 그대로 법적인 정당한 권리 여부를 묻지 않고 현재 물건을 사실상 사용수익 처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 개념과 관련해서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 소유자가. 요거 잊지 말자.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아도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뭘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참고, 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타주야. 임차인이었어요. 얘가 타주죠. 근데 갑이 임대차 기간 중에 사망을 해요. 그러면 을이 상속을 받죠. 뭐도 상속을 받아요? 점유권을 상속받아요. 이때 을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타주. 근데 을이 이렇게 주장해. 돌아가신 분은 타주지만 나는 상속을 받았으니 자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상속은 점유 태양을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상속은 점유 태양을 전환시켜주는 독립한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피상속의 점유가 타주라면 상속인도 타주죠. 그러니까 2번 타주 점유자인 돌아가신 분의 점유권을 상속한 사람은 새로운 권원, 상속 말고,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상속 말고 증여된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한 점유를 계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도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타주.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새로운 증여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계시하지 않더라도 자주를 주장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죠. 바꾸면 돼요.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했는데 얘가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라고 새로운 권원을 주장해. 이럴 때는 뭘로 된다? 자주로 바뀐다. 그러니까 상속만은 점유 태양을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타주일 때 상속인이 자주이려면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원이 있을 때 뭐가 된다? 자주.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원을 주장했을 때 자주가 되고, 상속 자체는 자주로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참고에 나와 있는 지문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아까 물권적 청구에 슬쩍 봤었어요. 건물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병에게. 그래서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했어. 상실했다? 상실했다는 건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병에게. 그런데 얘가 계속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을이 건물을 소유하다가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건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예요. 그런데 얘가 계속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자냐 건물 점거자냐 문제냐. 누가 부지를 점유해요? 얘죠. 병이죠. 병 소유자. 조심해서의 문구를 2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소유권이 양도됐어. 아까는요.
건물을 팔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줬어요.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건물의 종전 소유자 을이 건물 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계속 점거. 이 건물의 부지는 종전 소유자냐 신소유자냐? 신소유자가 점유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단 건축하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는 건물을 팔긴 팔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준 거예요. 그럼 얘가 여전히 소유자니까 얘가 점유하는 거고, 지금은 소유권을 넘겨줘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현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 걸로 봐야 되고, 전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겠죠. 그게 2번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물을 팔았다. 무조건 을이 부지 점유자가 아니에요. 팔았는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냐 안 넘겨줬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구별하자. 3번은 아까 물권적 청구한 현재 점유자가, 현재 물권자가, 소유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당연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지요. 자, 이럴 때 각과 을이 부부인데요. 시부모를 모시고 타인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점유자가 부부인 경우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점유보조자냐 아니면 둘이 공동점유자냐의 문제가 생겨요. 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점유자고 부인이 점유보조자라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부인인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가 지시명령 복종하는 관계예요? 아니죠. 공동점유자예요. 공동점유자. 부부는 뭐라고요? 공동점유자. 그러니까 을이 남편 각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주택의 소유자 병이 명도를 한다.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부인은 남편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부부는 공동점유자란 말이죠. 갑도 점유자, 을도 점유자니까 소유자는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X. 4번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나왔네요. 누구 생각하자 그랬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자, 갑이 간접 점유자 임대인, 을이 직접 점유자 임차인.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갑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인도했을 때 갑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렇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설령 그 인도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건 별개라 그랬습니다.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게 4번이죠.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 인도했으니 침탈이 아니더라 말이죠. 아니니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건 별개지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자주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하죠. 뜻이 뭐죠?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그게 뭐죠? 사실상 소유의사. 소유권 같은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소유의사. 그거 뭘로 판단하죠? 점유 원인.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 차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주 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X 오른쪽 참고 1번.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뭐를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 그래서 20년 경과. 그럼 뭘 취득? 분묘, 기지권. 이때 을의 요 분묘 기지에 대한 점유, 자주 타주. 타주죠. 왜? 이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타주죠. 그렇죠? 타주예요. 따라서 요 20년 점유할 때 보통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겠죠. 소유의 사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점유한 경우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X죠. 소유이사는 필요 없지요. 또 이렇게 해서 나온 적 있죠.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경우 분묘 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X. 타주기 때문에 소유이사 필요 없고 분묘 기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타주라는 거 잊지 마세요. 3번 자주로 추정되지요. 일단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점유자가 스스로 나 자주요 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샀대. 자주죠. 근데 산 적이 없어. 그럼 갑은 바꿔. 증여받았나? 말을 바꿔. 증여받은 적도 없어. 그랬더니 또 바꿔. 훔쳤나? 훔친 적도 없어. 마지막으로 갑이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뭘로 추정돼? 여전히 자주로. 그러니까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거기 4번이죠. 여전히 자주. 몇 가지 확인하시면. 6번. 개인이 점유할 때 자주로 추정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추정돼야죠.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뭐 달라? 똑같이. 개인이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즉 사법적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7번. 자주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자기가 매수한 땅이 있어. 명의. 근데 경계를 착각해서 인접지 일부를 매수 토지로 착각하고 점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땅과 건물을 샀는데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땅을 점유하다 보니까 건물 외벽을 건물이 인접지를 침범해 있다면 그 침범한 땅만큼은 산 적이 없다는 걸 모르고 경계가 여기라고 착각하고 점유하겠죠. 자주죠. 자주.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했어. 자주 타주. 여전히 자주죠. 여전히 자주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때는 분묘 기지권 따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단순히 분묘 설치했다 무조건 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 이런 예외가 있어.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한 땅이라고 믿고 점유니까 자주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분묘를 설치한 거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다? 자주. 여전히 자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남의 땅에다가 무단 설치 그때는 타주. 하지만 내가 샀다고 착각한 땅에다가 설치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으니까 이때는 뭐 자주 이렇게 되겠죠. 8번도 마찬가지죠. 매수했는데 매매가 무효야.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럼 당연히 매수했다고 착각하고 정상적으로 매수했다고 착각하고 점유했으니까 뭐다? 자주. 그 다음에 참고 1번. 타주 점유자가로 시작이 되죠. 누구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이. 이 상태에서 돈을 주고 샀어.
자주점유 권원이죠. 새로운 자주점유 권원에 기초하여 점유를 새롭게 개시. 그럼 뭘로 바뀌어? 자주로. 또 하나 거기에 1번이죠.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즉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다시 시작. 그럼 자주가 되죠. 또 하나가 자신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에게 뭘 표시? 소유의 의사를 표시. 소유의 의사를 표시. 이때도 뭐가 된다? 자주가 된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했어. 임대인 몰래 소유권 등기를 했으니까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건 아니지요. 아니죠. 여전히 타주. 그래서 자주가 되려면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라 말이지. 임대인 몰래 소유권 등기한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볼 수는 없다 말이죠. 없다 말이죠. 그 다음에 참고 2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했어. 잘 보세요. 자주로 추정되던 사람이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거나 반할 의무가 생겼다. 이건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거나 반할할 의무가 생겼다면 이건 남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뀐다? 타주로.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을 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매도인. 타주가 되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물건을 반환해야 될 매수인. 타주로 바뀌죠. 목적물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 목적물의 전 소유자.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타주로 바뀌어요.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하라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점유자가 패소했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소유물을 반환하라. 그래서 갑이 이겼어. 원고가 승소, 피고가 패소. 그럼 판결문이 어떻게 나온다?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 나온다 그랬죠? 반환해야지. 그러니까 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뭐가 생긴다? 반환의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그렇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게 뭐 있겠어요? 반환 소송이겠지.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어떤 소송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있을까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뭐가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얘가 원고죠.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 청구대로 피고는 뭐뭐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면 그냥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로 끝이 나요. 여기에다가 점유자는 반환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나와요. 그냥 의뢰 청구를 기각한다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설령 요 경우에는 패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 요거는 타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해는 되셨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둘 다 점유자가 패소한 거예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점유자는 패소 판결 확정될 때부터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 이렇게 되죠. 위에 거 소, 점, 타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돼. 그거 안 잊어버려. 위에 것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타주. 소, 점, 타. 영어로 하면 카우 이즈 영 이렇게 되죠. 네? 영어로 하면 카우 이즈 영 이렇게 될 거예요. 소가 아주 젊어. 됐어. 아주 까먹어서
별쇼를 다 해, 별쇼를 다 해. 그러니까 2번 대금을 받아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은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9번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어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땅이 하나 있어. 근데 각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 등기부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운데다 담벼락을 치고 이렇게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상식하고 있어.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요, 대외적으로는 공유예요.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점유하는 갑이 얘가 여기 보세요. 얘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어. 타주죠. 그렇죠?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인데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타주죠. 타주인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를 구분 소유적 공유자로서 점유한 게 아니라 을로부터 샀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뭐가 돼요? 차주가 되겠죠.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9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을 소유 점유하는 갑이 매매처럼 종전 공유지분권, 즉 구분 소유적 공유지분권은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한, 매매 따위를 통하여 을이 점유하는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했다고 주장. 그럼 뭐가 된다? 자주. 그렇죠? 다시 한번 갑이 나는 종전의 구분 소유적 공유지분으로 점유한 게 아니고 그거와는 달리 을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점유했다라고 주장. 그럼 뭐가 된다? 자주. 그게 9번이죠. 말이 좀 어렵죠?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대로. 말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한 대지에 관한 권리하고 구분 소유권을 함께 넘겨받죠.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구분 소유권만 이전 등기한 채 장관 세월 대지는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대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것도 분양받고 이것도 분양받지요. 산 거죠. 따라서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 근데 우리 대법원, 야, 니들은 대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세월 이전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니들은 산생각 사지를 안 했다는 거 아니냐? 왜 진정한 소유자라면, 자주 점유자라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냐? 그럼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우리 대법원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진정한 소유자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내가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어. 자주로 추정되죠. 근데 누가 와서 자전거를 가져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뭐 이래야 되죠?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럼 자주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소유자라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어. 또 점유하고 있어. 자주로 추정돼. 근데 누가 와서 사용료에 줘. 진정한 소유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요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소유자라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뭐가 된다?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10번이죠. 12번 보세요. 요거 네 줄이죠? 줄여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밑줄 쭉 가자니까 점유자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가, 가운데 건 읽지 말고 쭉 가다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밑에 거 소송을 제기. 찾으셨어요? 두 번째 끝에 점유자의 패소. 그럼 이거죠? 보세요.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가 패소. 그럼 이 점유자는 언제부터 타주?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 아우 치사하게 타주를 바꾼 게 아니고 소제기 시부터 이따구로 출제를 한 거거든요. 소제기 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 그러니까 요거는 소점타만 외워서는 안 돼. 그쵸? 소점타만 외웠다간 틀려 이런 거는 잘못하면. 언제부터 타주가 된다고? 패소 판결이 확정.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소제기 시부터가 아니라. 그렇죠? 에? 아니 11번 가운데 거 읽지 말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딱 요 그림이죠. 타주가 되는데 언제부터?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렇게 되죠. 됐지요? 네. 혹시라도 자주 타주 지문이 나오면 오늘 체크한 요 판례 가지고 OX를 판단해 주시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12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